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쾌청한 아침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미세먼지보다요, 꽃가루 때문에 콧물, 재채기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꽃가루에 민감한 분들은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시는 게 당분간은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일상 회복에 우운다. 일상 회복에 웃는다 이런 표현 아니었나요? 근데 우는 쪽이 있답니다. 시험대에선 플랫폼 기업들이다. 자,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이요, 일상 회복 이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용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답니다. 20% 안팎 급감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배달 앱이나 OTT 이런 거 보면 이른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폭풍 성장 끝난 거 아니냐? 이제부터 진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보시죠. 자, 민주당에서는요, 5명 부적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내일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명을 강행할 뜻을 비췄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보죠. 자, 이제 새 정부 출범 하루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야 그리고 당선인과 지금 민주당 극한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요, 여당에서는요, 정호영 등 철회 사퇴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당선인은 6명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이렇게 맞섰다. 재송부한다는 건요,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인중이 난항된 추경호 부총리 대행체제, 뭔가 비상조치를 취한다. 이런 전망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세입자에게 잔인한 8월이 다가오고 있다. 전세 4억 올려달래요. 지금요, 임대차법 2년 계약갱신 8월부터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요, 그동안 못 올렸던 전세값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2년 사이 35%가 올랐다. 세입자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새 북한이 계속 쏴 올려요. 뭔가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북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때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풍계리 복구 완료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정부 당국자 안보 위기 최악 우려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말도 지금 안 듣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미국에 달렸다. 어떤 협상을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면에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항마로 나서는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해 워낙 격렬하게 뭔가 반발하고 싸웠거든요. 인천 계양을 보선 맞불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자, 대선 때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을 했는데 당내에서는 일단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방선거 유불리, 지방선거 전체 유불리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쉽게 결정할 건 아니다. 이런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윤희숙 전 의원이 며칠 전에 한 얘기가 있고요. 당에서 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분이 왜 벌써 다시 등판하는지는 좀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그분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상징성이 커지는 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나가서 큰 판에서 근사하게 싸움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그러시기가 좀 배포가 안 되신다거나 그러시면 그래서 저더러 나가라 그러면 따라야죠. 당에서 하라고 하면.
당에서 나가라고 하면 따라야 되니까 당에서 나가라고 해주세요라는 거를 저렇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진짜 개항을 해 누구를 내보내면 좋겠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재명 예. 그 후보가 예. 이제 어제서야 공식적으로 이제 개항을 해 나가겠다 이제 예. 선언을 한 상태라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맞춤형 저격 어떤 공천을 할 거냐 이런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본격화되고 있지 않고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우리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이전부터 기본소득이라든지 예. 특히 또 부동산 임대차 3법 등을 통해서 이재명 저격수로 좀 이름을 좀 많이 높였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흥행 카드로는 좀 고려할 만한 어떤 카드가 된다. 이재명 후보하고 한번 겨룰 만한 인물로 당에서 보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겁니까? 네네. 예. 그런데 또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또 이야기를 했지만 예. 이번 저희들 이제 지방 선거에서 그리고 이번 또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예. 대원칙이 일단 경선으로 간다. 그리고 또 그 해당되는 예. 지역에서 얼마만큼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그런 어떤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반드시 흥행으로만 하진 않겠다. 이런 것이 저희 당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현재 그 개항을의 당협위원장께서 6년 정도 하셨고 그다음에 2번 정도의 예. 어떤 선거를 치르면서 예. 비록 패배는 했지만 단단히 또 지역 기반도 단단히 좀 준비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보니까 또 뭐 이재명 그 후보의 이제 출마 선언하는데 피켓 시위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어떤 흥행 카드로 갈 거냐. 지금 지방선거의 대원칙인 지역에서 계속해서 공헌하고 기여하신 어떤 예. 그런 분으로 갈 거냐. 이런 걸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위원장의 어제 출마 기자회견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분당갑 지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입니다.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안랩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12년 장기 집권이 이어진 성남시는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로 전락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 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자, 이 얘기 함께요, 홍석준 의원님. 예.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과 응답을 한 그 과정에서 당선인이 지금 경기도 선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걸 모른 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출마하는 거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도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당선인이 걱정을 한다. 그만큼 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좀 위기가 왔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예, 뭐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경기도고 예. 또 경기도와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성남의 분당 보궐선거가 예.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당선인을 비롯해서 예. 당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철수라는 큰 정치인이 예. 뭐 그런 걸로 움직인 것 같지는 않고 원래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수락하면서 하신 예. 말씀이 예. 나는 정치도 해봤고 기업도 해봤는데 행정을 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런 어떤 새 정부의 예. 이런 국정과제 플랜을 짜보겠다. 뭐 이런 어떤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철수 대표 인수위원장의 목표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무총리라든지 아. 또는 뭐 경기도라든지 예. 이런 어떤 행정 쪽에 더 많은 어떤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 또 뭐 본인도 또 뭐 일부 또 고사하신 면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되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나온 카드가 이제 김은혜
의원의 이제 경기지사 출마로 인해서 예. 지금 공석이 된 분당이고 특히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또 연구를 또 주장하실 수도 있죠. 안내비라든지. 또 회사 얘기를 꺼냈어요. 예, 안내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안철수 대표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나 마찬가지이기 본인은 때문에 분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예. 그래서 충분히 본인으로서는 선택 어떤 명분도 있고 특히 또 당선 가능성도 굉장히 또 많고 뭐 이런 면에서 분당을 좀 선택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포인트에서 이재명, 안철수는 이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공통점은 대선 후보로서 그렇습니다. 이제 보궐선거에 나온 대선 공통점이 출마를 있지만 했던 분들. 예, 있지만 예. 그러나 이제 확실히 좀 다른 것은 이재명 후보는 완전히 패배한 어떤 이제 후보인 거고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윤석열 후보를 막판에 그렇습니다. 지지선을 승리한 쪽으로 해서 간 거죠. 공동 정부를 좀 어.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또 명분 있는 지역에 나간 이런 좀 차이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측근 중에 측근으로 꼽히신 분이에요. 지금 당선인에.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죠. 기사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청문회다. 검수완박 그리고 딸 스펙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대충돌 이거 불가피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전국 최대 뇌관이다.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강하게 압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일각에 오늘 또 분석해 보면 한동훈 후보자가 되치기를 할 수도 있다 이거. 만만치 않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민주당 한 후보의 가면을 벗기겠다 벼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논리적으로 맞받아칠 거다. 되치기 한다. 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게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됩니다, 지금요. 이거 국회 상황이에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취임식 이후에 여기 보면 윤석열 12일부터 장관 임명 강행할 듯. 그러니까 사실 장관은 국회 동의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강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전국이 얼어붙겠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좀 반응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김앤장 법률 고문, 회전문, 한덕수 후보자 이외에는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를 할 만한 사람이 정녕 없습니까? 한동훈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 겨눠보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할 것인가.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두 후보자 모두 임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약간 이런 판단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 당 내부에서도 약간 입장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정호영 지금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좀 본인이 좀 자신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기류가 좀 강했는데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 민주당 그 청문위원들이 단순하게 이제 의혹 제기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니까 많은 수십 명의 정인과 참고인들이 지방에서 경북대 병원이나 이런 데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전부 다 또 퇴장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어떤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과연 그 정호영 후보자 완전히 진짜 낙마할 대상인가 하는 이런 어떤 기류의 어떤 변화가 좀 상당히 조금 국민 내부에서 있습니다. 약간 변화가 생겼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이제 초기에는 좀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만 검수완박을 이제 이렇게 또 최종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 특히 지금 상설 특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 또 사법 어떤 개혁의 어떤 마무리 이런 면에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좀 적임자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또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무차별 지금 공세를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이게 내로남불식의 어떤 평가다. 지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37명이
야당 패싱해서 이제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임명 강행된 장관이 30명이 훌쩍 넘어갔죠. 37명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걸 비춰봤을 때 그때 당시에 나왔던 문제점들과 지금의 어떤 문제점들이 어떤 차이를 보면은 예. 그때가 훨씬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이걸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자의 그 따님이 스펙 문제만 하더라도 예. 사실은 이제 스펙이라는 것은 어떤 대학교 어떤 20대 좀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경우는 대학교를 입학하기도 전에 문제고 지금 재학 중인 거죠. 예, 예. 고등학교 재학 예. 중이죠. 사용하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이제 스펙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게 무슨 상이라든지 그런 건데 서울시장 또 인천시장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 그게 또 사실임이 또 드러났고 예. 또 지금 저널만 하더라도 지금 저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SSRN이라고 이거는 예. 단순하게 이제 논문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이제 동료 평가를 받고 또 그걸 인용을 하면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국제 어떤 적으로 인정한 저널이 아닌 그 저널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그냥 얹어놨던 그리고 페이지 리포트 기준으로 한 예. 4페이지 정도 되는데 예.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부정한 또 스펙 쌓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동훈이란 어떤 사람에 대한 단순한 어떤 감정 그리고 상설 특검을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어떤 견제 예. 이런 심리가 더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호영, 한동훈 두 후보자 오늘 청문회 끝난 뒤에 뭐 아까 말씀한 12일 정도에 뭐 임명한다, 강행한다는데 두 후보자 포함해서 그냥 임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지금 분위기로서는요. 예,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소식인데요. 나라방 얘기입니다. 홍콩입니다. 지금 홍콩에서 이제 홍콩의 어떤 수반격이죠. 행정장관인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우산을 두들겨 팬 자 홍콩의 권력을 잡다. 홍콩 행정장관의 경찰 출신 존 리. 근데 여기는요 굉장히 강경 진압 이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실 중국의 입김을 그대로 반영한 인물이다. 그래서 홍콩이 상당히가 지금 권위주의 체제로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비관적인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홍석준 의원님 짧게. 홍콩이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면 홍콩의 경제력이 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유리합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97년 이제 예. 그 홍콩이 그 중국으로 이제 합병되면서 이제 중국이 약속을 했죠. 일국 이체제로 예. 해서 홍콩의 기존 어떤 시스템을 인정해주겠다고 했지만 예. 중국은 이제 그 약속을 무시하고 홍콩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민주주의 시스템인 어떤 그 언론, 어떤 예. 출판, 결사, 집회 자유를 이제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홍콩에서 많은 어떤 사람들, 예. 영화인이라든지 기업들이 엑소더스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또 홍콩에 그 본사를 두고 예. 있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옮겨가고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미술 어떤 예. 시장들도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홍콩이 중국의 지배가 예.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런 흐름이 더 홍의원님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예. 이런 점을 우리 좀 활용을 해야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다 설명하다 말았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